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TV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여기 창원은 지금 벚꽃이 만발을 해서 가는 곳마다 우리의 눈이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우리가 좋은 계절도 향유를 해야 되겠지만 역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자분께서 주신 귀한 댓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내용입니다. 에어컨 설비의 누전 차단기가 자꾸 떨어져서 접지선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르면 안 되죠. 이 경우에 누전 시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안 하는지요? 안 합니다.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 이렇게 접지선을 자르고 나면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걱정이란 얘기죠. 자, 먼저 5가지를 항목을 정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지의 설치 목적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접지의 형태가 어떤 것이 좋은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지금 이 에어컨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 에어컨의 동작 원리를 같이 보면서 이런 가전제품의 동작 원리를 아는 것도 우리 전기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죠. 또 이 에어컨 실외기가 누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누전 차단기죠. 지금 사실 Z시트는 아닙니다. 이 누전 차단기의 동작 원리를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접지를 잘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이 지금 접지죠. 이 접지를 잘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접지의 설치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인축의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죠. 인축은 사람과 가축을 말하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역시 사람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요. 두 번째는 전로의 대지 전압 저하입니다. 이곳이 만일 땅이라면 이곳에 있는 L1상이든 중성선이든 이 선 중에 하나가 뚝 떨어져서 전선이 피복이 벗겨져서 이 전선과 땅이 이루는 전압을 대지 전압이라고 그러죠. 이 대지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이 전로라는 것은 이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말합니다. 이 전로의 대지 전압을 저하시키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개전기의 동작 확보입니다. 보호개전기가 수변전 설비의 보호개전기가 확실히 동작할 수 있도록 이 접지가 역할을 해주는데요. OCGR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누전 차단기도 일종의 보호기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상 전압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곳에 누전이 발생이 되고요. 누전이 발생된 그 전류가 이 접지를 통해서 흘러버리면 이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하면 되는데 이 접지를 끊음으로써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하지 않고 기기가 계속 동작을 한다라면 언젠가는 이 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이상 전압이 감지가 되고요. 이상 전압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접지의 목적일 수 있고요. 이 접지선은 어떤 형태가 좋으냐면요. 이 접지선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제가 지금 녹색으로 해놨는데요. 사실은 녹색과 그리고 노란띠가 이렇게 있지요. 2021년 KEC 규정에 의해서 이제는 녹색에 노란띠가 쫙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작을수록 좋죠. I는 R분의 V니까 이곳에 누설 전류가 R분의 V, I하고 R은 반비례 관계니까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가 빨리 흐르기 때문에 이 동작이 확실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에어컨 늘 보면서 주신 질문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3상 4선식의 전원 공급 방식을 잠시 우리 돌이켜보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4선식은 L1, L2, L3 중성선입니다. 지금 여기에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는 L3에서 하나의 전원이 공급이 됐고요. 그리고 중성선에서 전원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220이 되겠죠.
이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누전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이 2차에 220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잠시 복습이요. 갈, 흑, 회, 청. L1은 갈색, 그리고 L2는 흑색, L3 회색, 중성선 청색 복습을 한번 합니다. 이렇게 누전 차단기에 의해서 공급이 되면요, 이 누전 차단기에서 공급받은, 이게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닮았나요? 네. 이 에어컨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이 이곳에 냉매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내기죠. 이것은 실내기, 그리고 이 동파이프로 쭉 연결이 되어서 이 부분이 실외기입니다. 실내기와 실외기는 이렇게 주름이 있는 동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역할이 달라요. 먼저 실내기를 보도록 할까요? 이 실내기에는 이 냉매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급격하게 확산이 됩니다. 이 냉매가 실내기에서 확산이 되면 열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열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열을 흡수하면 이곳에 있는 배관이 온도가 내려가겠죠. 온도가 내려가면 지금 뒤에서 보이는 이 팬으로 불어주게 되면 이곳에 있는 우리가 생활 공간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게 되죠. 이렇게 냉매가 확산되면서 이곳에 냉기를 전해지고 난 나머지 이렇게 배관은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이 냉매는 다시 이렇게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요, 밑에 하단부에 있는, 하단부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집 밖에 있는 실외기로 가서요, 이 실외기에서 그냥 오는 것은 아니죠. 컴프레셔라는 것을 거칩니다. 이 컴프레셔에서 강력하게 응축을 시키면요, 이 냉매가 응축을 하면은 또 열을 발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발산되는 열을 실외기의 팬에서 강력하게 불어서 이것을 외기로 부르면서 식혀주는 거죠. 이 식은 냉매는 다시 이 배관을 따라서 공급 서플라이 배관을 따라서 다시 이 실내기로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를 전략하는 시스템이 아닌, 이곳에 우리가 방에서 실내기를 가동하게 되면 온도를 몇 도를 하든지 간에 이 실외기가 계속 가동을 함으로써 전기 요금이 많이 남았는데요, 요즘 우리가 인버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인버터 우리 에어컨은요, 이곳에서 우리가 온도를 조절하게 되면 온도를 낮게 돌리면은 빨리 냉매가 회전을 해야 되겠죠. 빨리 냉매가 회전이 될 때는 이곳에 있는 실외기에서 온도를 낮추는 만큼의 이 팬이 컴프레셔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속도 조절은 주파수 변조에 의해서 속도가 조절이 되죠. 이렇게 돼서 실내에서 온도를 많이 낮추려고 하면은 이곳에 있는 인버터 모터야 빨리 돌아라 이렇게 신호를 주고요. 그리고 온도를 적정선하게 너무 낮지 않게 26도 정도 한다라면 천천히 돌아도 되니까 주파수를 여기서 변조를 시켜서 이 회전을 적은 RPM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에어컨인데요. 이 에어컨에 보시게 되면 지금 실외기에 보면 실내기는 논외로 하고요, 누전 차단기에서 이렇게 공급된 전기는 이 실내기의 온도 조절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이 실외기에 전원이 공급이 되죠. 그래서 이 전기는 실내기에 들어가서 실내기 온도 조절에 의해서 실외기에 이 RPM, 컴프레셔의 그 속도가 조절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속도를 조절할 때 일단은 저는 단상 유도 전동기라고 지금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에어컨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이 누전 차단기의 동작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전 차단기 동작 원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좀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전 차단기에는 이곳을 뜯어보면 감지부가 있고요, 판단부가 있고요, 액션부가 있어요. 이 감지부는 바로 ZCT는 아닙니다. ZCT처럼 이 생긴 것이 이 누전 차단기의 2차 바로 앞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란 ZC처럼 생긴 곳에 두 개의 전선이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ZCT 공부할 때 배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에어컨에 들어가는 전류가 있을 거고요. 또 나오는 전류가 있겠죠.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의 크기가 같을 때는 이 ZCT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감지를 하지 않는데요. 만일 들어가는 전류와 이 나오는 전류가 차이 날 때 키르호프의 제1법칙, 전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류의 차이가 났을 때 전류 차이 나는 만큼의 자기장이 이곳에 발생되고요. 이 발생된 자기장은 이 ZCT 안에 있는, 자꾸 ZCT라고 하는데요. ZCT라고 하겠습니다. 이 누전 차단기 안에 있는 이 ZCT의 코일에 이 전선에 누전이 되는 만큼의 전류가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면 이 코일이 읽는 것이죠. 읽어서 이곳에 시그널을 주게 되면 이곳이 감지부라 있죠. 그 다음에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을 합니다. 과연 들어가는 선과 나오는 선의 전류 차이가 확실히 나나 판단을 해서 이 판단이 확실하다면 액션을 시켜서 이것을 차단기를 트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차이가 날 때 왜 차이가 날까요? 차이 나는 것은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누설 전류의 발생 과정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누전 차단기를 거쳐서 이곳에 있는 실내기를 거쳐서 실외기에 들어온 두 개의 전선은 이 코일에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이 만일 이 오른편 들어가는 코일 쪽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쪽에 코일의 권선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이 권선에서는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될 겁니다. 이 발생된 누설 전류는 어디론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외기의 코일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되면 이 외함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이 외함으로 흐른 전류는 이곳에 외함과 연결을 시켜놓은 이 접지선을 통해서 이 판넬로 가게 되면 이 판넬은 땅과 연결되어 있고요. 땅으로 이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곳에 있는 전류가 코일의 누설 전류가 땅으로 흐름으로써 이 실외기를 사람이 만져도 감전이 안 되는데요. 자, 이곳에서 만일 이거를 제거를 했습니다. 제가 제거를 해볼게요. 이곳에 있는 접지를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되면은 차단기가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누설 전류의 양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 안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이 하나의 코일에 누설된 전류는 이곳에 실외기를 충전을 시킵니다. 이 외함을 충전을 시켜서 220V가 이 외함에 꼭 220V가 아니라도요. 220V 가까운 이런 전압이 이곳에 떠 있으면 만일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외함을 만지게 되면 사람이 접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전자가 흘러서 그 흐른 전자에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감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접지를 자르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접지는 잘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주신 댓글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